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2016 토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독서 토론대회는 올해로 3회입니다. 예선 참가자 124명 중 본선 진출자 12명이 선정되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4강전을 거쳐 오늘 최종 결승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론 방식은 공공토론 방식이고 34분가량 소요됩니다. 대상 도서는 이금희 작가의 유진과 유진이고 논제는 가능하다면 과거의 고통을 잊고 사는 것이 좋다입니다. 간단한 양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입론을 맡은 첫 번째 토론자 3학년 성현입니다. 반대 측 반론을 맡은 2학년 이가영입니다. 유학과 최종 변론을 맡은 1학년 김지영입니다. 저희 팀명은 스텝업인데요. 이번 토론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싶은 저희의 강한 의지가 담긴 팀명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텝업! 다음은 반대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반대측 인물을 맡은 첫 번째 토론자 3학년 이민혜입니다. 반대측 반론을 맡은 두 번째 토론자 1학년 김수윤입니다. 요약과 최종 변론을 맡은 세 번째 토론자 2학년 박성진입니다. 저희 팀명은 A2, B2입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A형, 저는 AB 형, 세 번째 토론자는 B형으로 모두 혈액형, 성향, 성격은 모두 다르지만 모두 융합하여 좋은 토론을 이어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을 모셨고 타임키퍼 최스타일 양입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측 입론해 주십시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성 측 스텝업의 입론자 성현입니다. 유진과 유진에서 작은 유진이와 큰 유진이는 바로 어릴 적 유치원 원장에게 성폭력을 당한 소아 성폭력의 피해자들입니다. 아동 성범죄가 매년 30% 증가하는 심각한 현장에서 두 유진이 모두 같은 일을 겪었지만 작은 유진이의 부모님은 아이가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큰 유진이의 부모님은 그 사건이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말해주고 상처를 극복하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까마득히 잊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스텝업은 가능하다면 과거의 고통을 까마득히 잊는 것이 좋다라는 논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과거의 고통이란 소아 시절 성폭력을 당한 무고한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저희가 논제에 찬성하는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실에서는 유진이들과 같은 피해자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려대 양성평등센터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 수 있듯이 피해자에 대한 편견 및 낙인이 전체 응답자의 26.4%로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 피해의 원인이 짧은 옷을 입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처럼 말이죠. 또한 책 속의 건우 엄마는 청소년 상담소 소장으로서 사건 당시 법적인 문제까지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큰 유진과 사귄다고 하자 그런 애와는 당장 헤어지라고 하며 껄끄러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불쌍하다는 편견 속에 동정 어린 눈빛이 비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선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더럽혀진 존재라고 인식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고 특히나 이성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그 기억을 잊음으로써 평생 모르고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통을 계속 기억하며 그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은 과거에 얽매여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심리상담센터 노자심의 강현석 대표에 의하면 심리학자나 정신과 전문의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그 기억을 제 머리에서 지우고 싶어요라고 말이죠. 과거에 연연하게 되면 트라우마로 인해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고양이 냄새만 맡아도 쥐가 도망가는 것처럼 상처를 기억함으로써 다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과민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주 악몽을 꾸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항상 불안할 뿐만 아니라 죄의식과 자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화기에 당한 고통을 기억한다면 그 수치심이나 분노, 억압 등을 고스란히 가지고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아동의 인생의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둡다면 이들의 미래 또한 어두울 것입니다. 극심한 공포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게 되고 다양한 후유증들을 겪게 되다 보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어 아이들이 정신적 외상을 겪고 주변과의 소통을 단절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기억을 잊고 밝고 희망찬 기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앞서 세 가지 근거와 같이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과거의 고통을 까마득히 잊는 것이 좋다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대측 입론해 주십시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측 입론을 맡은 첫 번째 토론자 유민우입니다. 상대팀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입장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5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정신적 외상이란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상들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 나쁜 기억은 극복해야 하지 이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며 기여하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 팀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가능하다면 까마득히 잊는 것이 낫다는 안건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잊는다고 해도 무의식 중에 남아있어 언젠가 다시 살아나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둘째, 그러한 기억과 부딪혀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러한 기억을 극복하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다라는 것의 수사는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닌 생활하며 자연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이고, 잊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하고, 문제 해결이란 단어는 어떤 문제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또한 까마득히라는 단어는 어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의 조건은 외부 자극이나 의식적인 일깨움 없이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장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기억은 무의식에 남아있어 잊는다 해도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경우와 일치하는 부분이 바로 이 책에 나오는 작은 유진이라는 인물에 처한 상황입니다. 157쪽 윗부분에는 설령 자신을 위해 부모님이 나쁜 기억을 잊었을지라고 하더라도 강요받은 당사자의 기분은 나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 있든 기억을 마냥 잃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좋은 경험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 작은 유진이는 무의식 속에 있었던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학대받은 기억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고 이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중에는 심각해져 가출에까지 이르게 되죠. 적극적 대처를 한 큰 유진이에 비해 작은 유진이는 심리적 불안감이 큰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은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둘째, 과거의 기억과 부딪혀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맑은샘 심리연구소의 결과를 따르면 불편하고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으로 스트레스 받을 땐 오히려 그 생각을 억제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고, 억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부정적이거나 원치 않는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버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기억을 억제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극복하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여성 유도 선수인 카일라 해리스는 소년 시절 4년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극복하고 2연속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며 최고의 유도 선수가 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제도를 만들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인도 인권운동가 수니타 크리시나는 어릴 적 성폭력을 당했지만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테드 강연 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근거로 저희는 이 안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첫 번째 토론자끼리 교차 질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찬성 측 유민우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대측입니다. 반대측. 고통은 소아성폭력이라는 것으로 정의하겠다는 것까지는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아성폭력과 다른 폭력이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통은 소아성폭력으로 정의하겠다는 것까지는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아 성폭력과 다른 폭력이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소아 성폭력을 후유증을 같이 극복해내가면서 가정 속에서 학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서적 학대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제 해결하는 용어 정리를 한 것까지는 인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에 저희가 정의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이라고 해석을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시는지 그것이 일단 궁금합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초반 입론에서 찬성 측 입론에서 큰 유진이의 부모님은 그 사건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상처를 잘 극복하게 도와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큰 유진이의 사건과 부딪혀 극복을 한 것은 결국 문제 해결을 했다는 뜻인데 방금 인정한 것처럼 그것이 상대팀의 주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초반 창선 측 입론에서 큰 유진이의 부모님은 그 사건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상처를 잘 극복하게 도와준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극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큰 유진이 사건과 부딪혀 극복을 한 것과 상대팀의 주장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답까지 듣겠습니다. 대답까지 듣겠습니다. 극복하게 도와준다는 것은 그 아이가 상처를 조금 덜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큰 유진이는 덜어내기만 했지 그거를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찬성 측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을 안녕하세요. 찬성 측 반론을 맡은 스텝업의 이가영입니다. 반대 측의 훌륭한 입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몇 가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 도입 부분에서 말씀하신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56%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피해 당시의 기억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 피해자들이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는다면 그런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 측의 세 가지 주장을 되짚어보자면 첫 번째로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었다고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남아있어서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작은 유진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부 요인인 큰 유진이에 의해서 자신의 성폭력 당한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용어 정리에서 까마득히는 외부의 자극이 없이 스스로 깨우치는 것을 까마득히라고 용어 정리를 하셨는데 작은 유진이는 큰 유진이에 의해 떠올리게 된 것이므로 용어 정리와 첫 번째 근거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서는 고통을 직면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 고통이라는 것은 아동 성폭력을 뜻하기 때문에 아동 성폭력은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개인,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고통스러운 기억을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극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성적이거나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직면했다가 극복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극복에 실패한다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몇 가지 예로 모든 사람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반대측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측 반론을 맡은 두 번째 토론자 1학년 김수윤입니다. 상대팀 입론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 상대 측 의견에 대해 의문이 드는 점들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대 측에서는 작은 유진이의 부모님은 유치원 시절 성폭력을 당했던 나쁜 기억을 잊을 것을 강요하고 작은 그 상처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유진이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작은 유진이를 깨진 그릇이라고 비유하며 은근슬쩍 그 이에 대해 언급함으로 그런 근거들로 보아 그 상처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잊으라고 폭력하고 그저 숨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큰 유진이와 작은 유진이의 부모의 태도는 평반되었다고 주장하셨는데 부모의 양육 태도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태도를 취한 의도를 보면 작은 유진이의 부모님은 작은 유진이가 그 나쁜 기억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를 하며 기억을 지우려고 한 것은 결국 작은 유진이를 위해서였고 큰 유진이의 부모님은 큰 유진이와 직접 재판에 응하고 도와주었던 것 역시 큰 유진이를 위해서였으므로 의도는 같다고 보아 완전 형반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은 절대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고 가해자의 잘못이자 대중들의 잘못된 의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 질책을 받는 것도 기분 나쁜 시선을 받는 것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데 어째서 피해자는 자신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없고 오히려 잊고 없었던 일인 척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피해자가 당시의 일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넷째, 성폭력 피해자 당사자들은 자신이 더럽혀진 존재라며 자신을 낮추고 이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큰 유진이 역시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자신의 이성 친구인 건우와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수면 방해, 불면증, 불안, 죄책감 등에 휩싸이는 등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나쁜 기억은 잊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기억에 의해 후유증이 걷는 것이 아니고 극복한 사례도 존재하므로 그저 기억을 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잊게 만들어서 더 이상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잊는다는 방법이 그저 회피라는 느낌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반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토론자 두 분의 교차 질문 시간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반대측 반론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인해 수치심, 불안, 악몽, 불현증에 그러한 나쁜 기억들로 인해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아동기 겪음으로 인해 인생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큰 유진이도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지만 14년의 인생 동안 완전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에 보면 큰 유진이는 어렸을 때 자신의 상처가 모두 아물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중학교 2학년 현재 시점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본문 내용 중에 큰 유진이는 자신이 지금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신이 나중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로써 우리는 큰 유진이가 완벽하게 그 상처를 다 잊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전히 다 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주장은 잊을 수 있다고 하시는지요? 그래서 논제에 가능하다면 잊는 것이 좋다고 이미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육 태도는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작은 유진이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유진이를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유진이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으므로 이게 과연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고 무조건 있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까? 찬성 측 대답까지 듣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토론자의 요약 시간입니다. 찬성팀부터 해주십시오. 찬성 측 최종 변론을 맡은 1학년 김지영입니다. 이제 오늘의 토론을 요약한 후 저희의 최종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가능하다면 과거의 고통을 잊는 것이 좋다라는 논제에 대하여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현실에서 유진이들과 같은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통을 계속하여 그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소화기에 당한 고통을 기억한다면 그 수치심이나 분노, 억압 등을 고스란히 가지고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아동의 인생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상대 측에서는 저희의 근거에 대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잊는다 해도 무의식 중에 생각날 수 있다고 반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작은 유진이가 큰 유진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기억할 수 없다는 오류가 있었고,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반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유진이의 가정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팀 요약 시간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능하다면 과거의 고통을 까마득히 잊고 사는 것이 좋다라는 논제에 대한 반대측 요약을 맡은 세 번째 토론자 박성진입니다. 이번 논제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논리적인 입론과 반론을 하였고, 저희 반대측 역시 훌륭한 입론과 반론을 하여 논리적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반대측 주장을 요약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과거의 기억은 무의식 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잊으려 한다면 언젠가는 해가 되어 돌아온다는 점. 두 번째로 과거의 기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맞서고 부딪혀야 한다는 점. 세 번째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극복하여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과거의 기억에 대해 잊으려 하고 회피하려 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극복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례는 2명일 것밖에 없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여러 사람들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에 직면하여 극복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주장에 대한 올바른 반박이 아니고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측의 논리에는 부족한 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기억을 잊지 않고 과거의 기억을 회피하지 않으려고 하여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각 팀 협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에서 3분입니다. 마치면 말씀해 주십시오. 쓰세요. 뭘 써요? 안녕하세요. 정 못하겠으면 어느 팀이 어느 하천 씨가 쓸 수 있는 만큼
협의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 교차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어느 편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반대측 김수율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 요약에서 부모님은 가정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요약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가정 상황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해서 의도를 보자면 완전히 상반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그 부모님의 태도가 옳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유진이의 기억을 억지로 잊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측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동 성폭력을 당한 게 자신의 실수라고 해요. 그걸 그 점을 가져서 배울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인해서 상대 측은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안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문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성측 유민우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큰 유진에 의해 떠올린 것이, 그러니까 외부의 요인에 의해 떠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까마득히라는 것의 용어 정리를 한 것에 대해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까마득히라는 용어 정리를 할 때 어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의 조건은 의식적인 일깨움 없이 그리고 외부의 자극 없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의 말을 못 들으신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반론할 때 상대편의 용어 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외부의 자극 없이 자신의 스스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까마득히라고 정의하셨는데 첫 번째 주장에서 작은 유진이의 예를 근거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유진이는 큰 유진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시 기억을 떠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뒤말이 맞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반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자면 마지막에 반대 측에서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개인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극복에 실패한다면 개인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김수윤 토론자께서 자신들은 그냥 있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못 들으셨나 의문이 듭니다.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요. 그것은 상대편의 주장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있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주장을 네. 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측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후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 극복한 또 다른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것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이 나중에는 부정적인 인생을 산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희 생각 아닙니까? 만약에 직면했다가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오히려 더 큰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도 선수의 예가 오히려 더 성급한 일반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분노를 느껴 이후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했으나
카일라 해리슨처럼 극복한 또 다른 사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카일라 교체된 시간 해리슨뿐만 마무리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변론 시간입니다. 반대측부터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의 최종 변론을 맡은 박성진입니다. 우선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에 대해 이러한 논제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사건에 관한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반대측에서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해 기억을 잊는 것은 결국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결국 비슷한 유형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으려고 하는 것과는 반대로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해 맞서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자신의 발전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등 우리 민족의 치욕적인 역사에 대해 배우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측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해 억제하지 않는 것이 마음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측 최종 발언 있겠습니다. 시간이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최종 변론을 맡은 1학년 김지영입니다. 양측 모두 이번 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팀의 입론과 반론도 매우 훌륭한 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토론 중에 우수한 팀워크를 보였으며 좀 더 일방적인 상식에 맞는 타당한 의견과 근거를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잊는다 해도 무의식 중에 생각날 수 있지만 저희는 작은 유진이가 큰 유진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기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직면했다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오늘 이 토론에서는 저희 팀의 주장이 더 논리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강력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내가 불행하다면 현재도 미래도 불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도 현재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식물이 잘 자란 가지나 잎을 잘 잘라내 심어서 새 뿌리를 내리게 하는 꺾꾸시처럼 아팠던 기억은 잘라내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밝은 기억들로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더더욱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까마득히 잊는 것이 좋다는 입장에 다시 한번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